96 시즌 8꼴찌를 노리는 프로야구 쌍방울이 한 신인 타자에게 무려 1억 8천만 원을 베팅했다. 1991년 KBO에 합류한 뒤 내내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쌍방울 레이더스. 그들은 반등을 목적으로 한 신인 선수에게 파격적인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는 당시 LG 심재학과 삼성 김재걸에 이어 역대 3위였고 쌍방울 팀 내에선 단연코 최고의 대우였죠. 그 주인공은 바로 심성보였습니다. 투수로 야구를 시작했던 그는 북일고와 단국대를 거치며 외야 거푸 유망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강점은 바로 타격이었는데 또래들에 비해 비범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죠. 특히 대학교 4학년 기록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91경기를 출전하여 무려 37개의 홈런을 때려냈고 3할의 타율과 94개의 타점으로 그의 파괴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구단은 그를 눈독 들였고 2차 1라운드에서 우선권을 지니고 있던 쌍방울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의 프로 시작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4월 14일 데뷔전을 치른 그는 좌익수와 2번 타순에 배치되었고 그날 안타 1개와 2개의 볼넷으로 3득점을 신고하며 팀의 승리를 도울 수 있었죠. 4월 한 달 동안 타율 2할 오픈, 그리고 5월에는 3할의 타율을 넘기며 그의 진가를 선보였습니다. 비록 기대되었던 장타는 적었지만 곧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대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언론에선 오비의 송재용, LG의 심재학, 그리고 심성보의 신인왕 3파전을 예고하면서 더욱 그의 주가를 높이는 듯했죠. 그러나 그의 상승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6월 이후부터 그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것인지 주춤한 모습을 연속해서 보였고 7월과 8월 타율이 2할에도 못 미치더니 결국 시즌이 끝났을 땐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죠. 훗날 이를 회상하는 심성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시즌 초반 잘 풀려서 다를 것 없구나 생각했는데 재능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대학과 달리 노력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말처럼 그는 게으른 천재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재능을 믿은 결과 다른 프로 선수들에게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반등에 실패하고 말았죠. 선수나 팀이나 그 시간이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성보의 첫 시즌이 끝나자 담당 코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보야, 앞으로 난 여기에 못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심성보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 코치는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감독님으로 김성근 감독님이 온다 들었다. 훈련량이 다른 지도자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고 평소 무섭기로 소문난 그 감독은 선수뿐 아니라 코치들에게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본인만의 철학이 과하게 뚜렷한 인물이었죠. 창단 이래 중위권조차 밟아보지 못한 쌍방울은 김성근이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5년 11월부터 진행된 오키나와 캠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오직 훈련만이 강해지는 길이다 라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지옥훈련을 선사했죠. 내야수는 물론 외야수들도 펑고에 사로잡혔고 선수들은 처음 겪는 훈련 강도를 통해 몸을 개조하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심성보는 너무 힘들어서 휴식이 이를테면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조금만 무리하게 놀아도 다음날 몸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성보는 대학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동계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노는 게 좋아서 온갖 꾀병을 부렸었죠. 프로에 들어와서도 게을리한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그에게 김성근 감독은 정말 지옥에서 나타난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스윙을 할 수 없는데도 그는 감독 눈에 포착된다면 다시 수천 번씩 휘둘렀습니다. 이런 훈련을 5개월 동안 수행했고 그렇게 1996년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팀은 개막 2년 전부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최악체라 평가받던 쌍방울은 강팀 혜태를 상대로 2연승을 달성하며 반전을 선보인 것이죠. 이를 우연이라 여긴 언론도 있었지만 그들의 돌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방울의 간판타자 김기태는 물론 김강림과 김실이 많은 안타를 생산하며 팀의 소총부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천재에 불과했던 심성보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번 타선에 배치되어 클린업 타선에 일조했고 오키나와에서 단련된 탄탄한 타격 밸런스를 과시했습니다. 그해 116경기를 나와 2할 7푼 5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2루타 26개를 기록할 수 있었죠.
여전히 홈런 개수는 한 자리에 불과했지만 소총부대라 불린 쌍방울 타선에서 가장 많은 장타 개수를 자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성근 감독은 8월부터 그를 4번 타자로 낙점하기도 했습니다. 팀은 5할 6분 3리의 승률로 해퇴의 뒤를 이어 페넌트 레이스 2위를 차지했고 당당히 가을 야구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에서 아깝게 패배했지만 전주구장 관중수가 27만 명을 돌파해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은 명백한 성공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서서히 포텐을 터뜨린 심성보는 그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알아듣지 못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결국엔 잘 되기 마련이었다. 게으름을 벗어난 유망주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고 73개의 타점과 0.8에 가까운 OPS로 서서히 거포 본능을 드러냈죠.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심성보가 김기태의 뒤를 이어 쌍방울의 타선을 이끌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팀 또한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활약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죠. 팀과 선수 모두 상승세에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또 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팀은 모기업 지원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선수 팔기에 돌입했죠. 1997년 시즌이 끝나자 리그 최고의 포수로 성장했던 박경환, 팀의 마무리를 책임진 조규재가 현금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고액연봉자였던 김실, 임창식 등이 팀을 떠났고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쌍방울은 단 한 명의 용병도 영입하지 못했죠. 이러한 악재 속에 팀은 6위로 추락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됐지만 심성보의 상승 곡선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팀 속에서 그가 보여준 활약은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강훈련으로 가난을 넘는다 라는 팀의 슬로건을 따라 언제나 굵은 땀방울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즌에 들어서 김기태와 함께 팀의 타선을 이끌었고 7월에는 5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 올리는 등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죠. 데뷔 4년차의 심성보는 126경기를 모두 출전하며 24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고 86개의 타점과 24개의 2루타, OPS 0.8을 넘기며 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뛰어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해 주전 우익수로 출전하며 외야수 보사를 무려 20번이나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한 시즌 최다 개수로 남아있죠. 이것은 그가 투수 출신의 강견이라는 점을 입증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활약을 두고 김성근 감독은 그동안 홀로 고군분투하던 김기태에게 심성보라는 조력자가 생겼다. 그는 타선의 무게감을 더할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손꼽히는 거포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기대를 더 키워나갔습니다. 팀은 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전력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김기태마저 떠나보냈지만 쌍방울의 고위층 인사는 그의 공백은 심성보가 확실하게 메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젠 무너져가는 팀의 마지막 책임감이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 시즌을 준비하던 심성보는 의사에게 당 수치가 꽤 높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에겐 뜻밖의 희소식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과는 군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악재를 넘어 그 야구 인생을 180도 바꿔버린 신호탄이었죠. 당뇨로 인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그의 체력을 점점 앗아갔습니다. 병명이 밝혀지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듯 체중이 점차 빠지기 시작했죠. 당시를 회상하는 심성보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다. 그나마 먹은 건 죄다 소변으로 나왔다. 혓바닥이 침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곤 했다. 뛰면 힘들고 체력은 반으로 뚝 떨어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85kg이던 체중은 한 달이 채 안 돼 20kg가량 줄어들었고 그만큼 운동 능력도 감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감독은 그를 위해 훈련 일정도 따로 짜고 휴식도 충분히 제공하며 도왔지만 감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각종 전력의 손실과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쌍방울은 99년 전반기를 승률 2할대로 마쳤고 책임을 지며 김성근 감독이 물러난 것이죠. 이에 따라 심성보의 운명도 거의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소 김성근의 아들이라 불리며 충성도가 매우 높았던 그는 당뇨병으로 인해 기량이 약해짐에 따라 팀에서 입지를 잃었습니다. 2001년부터 팀을 이어받은 SK는 그의 선수 생명이 끝났다 판단했고 결국 방출을 통보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며 주가를 올렸던 그였지만 그에게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던 이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슬픔에 빠진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김성근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김성근은 LG 2군 감독을 맡으며 제주도에서 캠프를 지휘하고 있었죠. 감독이 전화를 받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다소 구슬펐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담아서 본인을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죠. 그 말을 들은 김성근 감독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장 제주도로 내려와라. 이 말은 다시 해보자는 구원의 손길이었고 그렇게 그는 LG 유니폼을 입으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김성근의 훈련 강도를 어색해하는 LG 선수들 중 심성보는 홀로 능숙해 보였습니다. 체력이 약해진 만큼 가장 먼저 훈련장을 찾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가 되었죠. 이윽고 김성근 감독이 LG 트윈스 1군 지휘봉을 잡게 되자 2002년 프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실구장에 들어선 탓인지 장타는 줄었지만 주전 저익수로 출전하며 2할 7푼 9리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더 이상 끝인 줄 알았던 그의 타격을 다시 한번 선보일 수 있었죠. 이 시기를 회상하는 그는 감독님이 2군에서 처음부터 다시 지도해 주셨다. 금요일 야간 경기 뒤에 토요일 주간 경기 때는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푹 자도록 배려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조금씩 예전 감각을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질병과 팀 사정으로 야구를 그만둘 뻔도 했지만 오로지 감독의 도움으로 선수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신인 타자들에게 밀려 입지를 잃었고 그 후 삼성에 이적했으나 반등하지 못하며 조용히 은퇴의 길을 밟았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최고의 좌타자로 주목받던 유망주는 게으름으로 주춤하고 있었지만 김성근 감독을 만나 하나의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감독을 믿고 따랐던 선수, 그런 제자를 끝까지 품고자 했던 감독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짐에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